다이아몬드 장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보니까 한 300명 가까운 리더님들이 들어와 계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열정 받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정을 뭐 드리려고 왔지만 제가 열정을 받아갈 것 같습니다. 아메이 사업하면서 참 이렇게 좋은 이 조직 문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하면 할수록 많이 하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앞에 장표에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의 주제를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아메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제가 작년 코로나 때, 올 회계연도네요. 이제 8월이 마지막이니까 한국 아메이 3월 1일부 뉴 다이아몬드가 2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접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셨냐고 그래서 그냥 생계형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과거에 했던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로 나온 거지 뭐 당장 제가 뭐 작년에 잘했다고 재작년에 잘했다고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원싱하면 하나를 바라보고 몰입과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든 아메이 사업이 아니고 어떤 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이라는 도구를 잘 만났기 때문에 다른 도구보다는 결과가 아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룹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 소개는 제가 장표를 보면서 조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장희선이고요. 자, 화면이 안 넘어갔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현장 미팅은 또 이런 또 묘미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다들 안녕하시죠? 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바이러스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사람하고 함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가 입장에서 작년에 코로나 우리 바이러스 시작됐을 때 참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 사업을 제가 어떻게 이 시기에 성장을 시켜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궁즉통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궁즉통이거든요. 예, 궁했더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또 새로운 것들을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PPT를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저는 정말 이 기술하고는 이 기계하고는 친하지가 않아요. 운동하고도 친하지 않고 제가 아주 친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하고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덕분에 제가 뉴피 스피치 할 때도 항상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저는 코로나 덕분에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PPT도 만들고 제가 또 유튜브도 이제 하면서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정말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힘들다 하지만 항상 위기는 기회를 내포하고 있는데 저는 위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아메 아래서 찾아가면서 한다라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우리 삶은 발전해 갈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뭐 언택트 뭐 랜선으로 하는 이런 것들 참 어색하죠. 왜냐면 저도 이제 50이 넘긴 나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지금의 영리더님들처럼 20, 30대처럼 그렇게 막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뭐 나이는 아직 청춘이라고는 하지만 사고가 아무래도 좀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랜선으로 하는 이런 것들에 너무 어색해요. 아직도.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랜선 라이프가 재택근무.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이 28이에요 지금. 28인데 이 친구가 재택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재택근무를 제가 하는 걸 보니까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가서 얼굴을 부대끼면서 뭐 팀 프로젝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우울해요. 이 친구의 이 삶이. 그래서 야 정말 이게 빨리 종식이 돼야지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걱정도 많고 또 뭐 온라인 쇼핑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밥을 먹을 때도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이츠 같은 데 들어가서 주문하면 바로 오잖아요. 예, 우리 집의 맛집들, 주변의 맛집들은 전부 다 바로바로 배달을 해주는 정말 혜택을 많이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야?
그 포장지 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우리가 플라스틱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포장재들이 플라스틱인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바뀐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걱정도 많이 듭니다. 이제 한국은 워낙 IT 강국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보니까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가 대한민국이 1등이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대단한 국가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차피 비례관계로 변화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그걸 이제 가속화시켰다라는 거죠. 너무 급격하게 달라진 우리 2021년도 또 앞으로 2022년도에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어떤 또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자, 요즘에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네, 로지, 예, 로지입니다. 저 사진 위쪽에 있는 저 친구가 로지인데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나 대신에 인간 대신에 여행도 아무 데나 다니고 호텔도 아무 데나 누비고 마스크 안 쓰고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인간에 대한 동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 자료 보니까 네, 호텔에 가서 그냥 다니고 싶은데 마음껏 다니면서 하는 그런 가상 인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미 가상 모델 열풍에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상 인간들은 일단 인간이 아니니까 바이러스에 뭐 감염될 위험도 없고 그리고 모델들이 뭐 구설수에 휘말려서 광고가 중단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런 뭐 가상 모델들을 당연히 더 선호하겠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상 세계는 갈수록 이제 많이 확대되고 넓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기사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뭐 당연히 뭐 뉴스 보면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와, 그러면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책에서 봤던 미팅에서 들었던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일자리 감소라든지 인간의 존엄성 훼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빠르게 다가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적응해 가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현실과 비현실의 공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 그림 뭔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조금 최근에 정보에 좀 빠르신 분들이죠.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예. 저도 처음에는 메타버스 나와서 이건 또 무슨 버스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버스는 그냥 500번 버스, 뭐 250번 버스만 알고 있지 메타버스는 무슨 버스야? 이랬는데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그래서 메타, 초월한다는 뜻이고 유니버스는 현실 세계,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초월한 가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주식도 지금 메타버스 주식들이 아주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메타버스 초입 단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이 시장이 앞으로 엄청난 이제 발전을 거듭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모든 세계들이 이제 가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참 감사한 건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우리는. 사업가는 세상의 트렌드를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사업가가 먼저 발빠르게 트렌드를 읽어야 제가 또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하는 저희 딸이 이 사진 중에 오른쪽에 있는 이게 구글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입니다. 이게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이게요. 제가 가입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이 메타버스 안에서 미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가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바타를 만들고 사무실을 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대학교에서 어때요? 신입생 환영회를 메타버스로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저 밑에 다 아바타들이에요, 아바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에서 내 모습이 불만족스럽다. 아바타를 예쁘게 만들면 됩니다. 예, 이게 대리만족이 엄청 있더라고요. 내가 현실에서는 빌딩 하나 살 수 없어. 예, 게더타운에서는 여러분이 사고 싶은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수영장도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변가도 살 수 있고요. 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왜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열광할까 했더니 현실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 헛헛함을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라도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픈 얘기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뭐 명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오로지 원승이 저는 그냥 사업이거든요. 사업 이외에 뭐 나를 가꾼다라든지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또 되게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에르메스 가방 하나 사려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것들. 기사를 보니까 늘 나오는 게 이런 기사들이에요.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세상이 진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너무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비현실 세계에서도 함께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면서 사업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화면을 좀 넣어봤고요. 제가 지금 앞부분에 여러분들에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메 사업을 이제 이 원데이 세미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알아보는 기간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할 때 항상 알아보는 그 시간을 두 달은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두 달 동안에 어떤 강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해야 집중과 몰입을 하는 거지 뭐 누군가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설득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점검이 먼저 되어야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따가 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저는 딱 보시면 제 전직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이에요. 말투가 벌써 딱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직업에서 뭐 10년 이상 있다 보면 그 직업적인 성향을 갖게 되어 있어요. 띠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교사 출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상당히 FM이고 저는 이렇게 단계적인 거 좋아하고 체계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내가 우선 현실에 대한 점검이 분명히 되고 이 사업이 필요한 아메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시작을 하면 누구나 아메이 사업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죄송해요. 제가 오전에 지금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누구나 우리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까 이제 좀 일찍 와서 제가 사무실에서 리더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를 이제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하다 보면 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저는 아메이 재수생입니다. 재수생이에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를 2번째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답 하나예요. 저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네,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예, 저한테 선택지가 여러 개 있었다라면 이렇게 코로나 때 힘들었을 때 제가 다른 선택지를 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메이의 비전을 본 순간부터 나는 그냥 아메이에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결과를 무조건 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뭐 몇 년이냐,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늦느냐는 그건 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길로만, 이 트랙으로만 가고 이 트랙 밖으로만 안 나가면 아메 사업으로 좋은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 많이 보셨던 이런 문제들, 미래 사회를 떠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미래에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멋진 일들이 많이 생겨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리더들입니다. 이 기대와 이런 것들, 희망에. 근데 벌써 40대 중반 이후에는 암담합니다. 깝깝하고 걱정스럽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저희 딸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는데 직장은 어떻게 할 거야? 과연 이 아이들이 직장은 여러 번 바꿀 텐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 이제 훼손되는 이 상황 속에서 뭐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그 책도 쓰셨잖아요. 예. 가까운 미래에 정말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극빈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다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고민들은 더 심해지고 많아지겠죠. 가운데 보시면은 뭐 다 공감하시는 임금 격차입니다. 임금 격차. 이제는 10사람이 하던 일을 한두 명이면 되죠. 한두 명이면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AI들이 할 거니까. 제가 한번 예상해 봤어요. 한 10년 후에. 우리의 현실 속에. 일단 카페를 가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AI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어디 그 뭐 일을 보러 가면 절반은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임금 격차, 고소득을 받는 분들은 소수고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해 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적은 소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임금 격차가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예전에 대학교 때 조금 읽어봤는데 사실 귀에 안 들어오죠. 딱딱한 말이고. 제가 뭐 전공도 경제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제 느낌은 뭐였냐면 인간이 이렇게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노동의 종말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것 정도 그런 핵심 키워드는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하는 거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대안, 어떠한 또 다른 일, 어떠한 플랜 B를 가져야 될까? 저는 당연히 아메이 사업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아메이 사업자인 저 장희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교사였습니다. 교사였고, 저는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그 일을 전공을 하려고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꿈은 다른 거였는데 사범대학으로 진학을 하면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됐고, 제가 추구했던 교사관은 저는 그냥 이렇게 공교육보다는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에 아메이 사업을 소개받고 지금은 이렇게 아메이 사업가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저희 딸 둘입니다. 정말 잘 컸어요, 저희 딸들이. 너무 감사하죠. 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대안학교에서 이제 하면서 사교육 하나 안 받고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막 많은 걸 챙겨주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교육자였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뭘까 할 때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자기 뜻대로 뭐가 되지 않았을 때 다시 도전하고 하는 회복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좀 저희 아이들이 오히려 저보다는 좀 많이 더 잘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아이의 엄마고 제가 이렇게 여러 또 그룹에 가서 초청 스피치도 하고 또 저희 OS 할 때 제가 다이아몬드 이제 인증식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인증식을 이렇게 천막 치고 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CG로 된 거기 때문에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현장은 녹색 천막이에요. 이렇게 쭉 천막. 천막 앞에서 여러분 핸드라이징 한다는 건 정말 뻘쭘합니다. 이게 진짜 천막 앞에서. 그런데 저는 정말 내가 코로나 때 다이아몬드 된 게 너무 잘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뉴핀 이거를 이렇게 천막을 치고 제가 핸드레이징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소중한 추억을 제가 이번 코로나 덕분에 하게 됐고요. 또 우리 김일두 리더님께서 이렇게 한국아메이 저희 이번 3월 달에 행사했었잖아요. 그때 전국에 또 방영되는 거기에서 또 월드와이드 탑리더님이신 김일두 리더님이 소개해주는 뭐 이런 영광스럽게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는 작년에 코로나 때 3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말 기계치인데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 그룹은 전부 다 이걸 관심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복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누가 뭐 가르쳐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그러니까 제가 한 두세 달을 이제 유튜브를 제작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 공부를 좀 했습니다. 개인 공부를 하면서 뭐 편집하는 방법, 올리는 거 제가 다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저희 파트너분들에게 이거를 주변 분들에게 후원할 때 활용을 하시라. 해서 사실은 이 덕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유튜브라는 게 그냥 생활의 일부가 돼가지고 특별히 막 올려야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하면서 제가 배웠던 거는 처음에는 낯설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면 내 거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는 나온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사례로 저는 유튜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1인 1 미디어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죠.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배우나 나오고 우리가 공영방송에서나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TV 안 보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SBS도 스브스 뉴스라고 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말 서민들도 유튜브에 팔로워들을 막 몇몇 명씩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자체가 연예인이에요. 이렇게 1인 1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이 네트워크 사업도 마찬가지 않을까? 이제는 1인 1 네트워크 시대가 왔다. 이런 겁니다. 1인 1 네트워크 시대.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의 때마다 많이 얘기했던 향후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내가 어느 네트워크에 소속돼서 물건만 쓸 것인가?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을 것인가?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왕이면 내가 네트워크를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1인 1 미디어 시대인 것처럼 1인 1 네트워크 소유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요즘의 저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꿈, 아메 사업은 참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아메 사업 제안받았을 때 꿈에 대한 얘기를 해서 참 낯설죠. 이 드림이라는 거를 학창 시절에는 많이 생각을 했지만 제가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무슨 드림이야. 그냥 현실적인 어떤 거의 그냥 살아가기 바빠가지고 꿈에 대한 건 잊고 살죠. 사실은 뭐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실현할 만한 수단이 없잖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을 가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꿈이란 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야 어떤 꿈이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데 직장인의 수준에서 뭐 얼마나 이걸 이룰 수가 있어? 그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아메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다시 하나하나 이제 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은 꿈이 뭐야?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꿈도 여기서 학습하면 돼요. 저는 꿈도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림 빌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드림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자꾸. 예, 그러면 그 꿈이 내 거가 된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내가 아메 사업을 소중하고 열심히 하려고 아메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내 꿈을 뺏기지 않고 소중하게 가꾸는 사람은 나중에 그 꿈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학창 시절의 꿈은 외교관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불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외무고시 보고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 그 뭐죠? 항상 어디 이렇게 뭐 점 보러 가거나 이런 거 좀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의 미래는 여행 많이 다니면서 사는 게 제 미래래요. 근데 제가 교사를 딱 하면서 내가 무슨 여행을 다녀 교사가 외국에 나가면 큰일 나는데 근데 아메 사업을 하면서 알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갖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의 제 삶은 조금 이렇게 우리 응답하라 1988 나오는 이런 가족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근면성실하시긴 하셨지만 크게 부자는 아니세요. 지금은 자수성가해서 많이 뭐 자산을 갖고 계시지만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어때요? 이렇게 맛있는 거 싸우는 아이들이 그냥 부럽기만 하고 제가 워낙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표현은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만 부러워했던 얘기도 잘 못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중요한 자산은 근면성실이에요. 저는 이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신감이 너무 없었지만 그냥 근면성실하게 하면 언젠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작한 거예요. 너무 열악했지만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 여자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임팩트 있는 꾸지람을 들었어요. 이 꾸지람도 임팩트 있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그 꾸지람을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 너무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제가 받으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일정한 시간을 꾸준하게 매일 내면서 자습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흰색은 종이고 검정색은 글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6개월 후에 성적이 올라가고 또 6개월 후에 성적이 올라가고 저는 그래서 습관의 힘을 상당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갔을 때 저희 아빠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운 좋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운 좋았다. 그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난 운이 아닌데. 예, 그죠? 예, 반복된 운도 실력이거든요. 반복된 운도 실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실패는 습관이고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성취 습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대학교 졸업하고 교사 시험 볼 때도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진행할 때도 저한테는 늘 내가 포기 습관으로 가지 말자. 성취 습관으로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저를 계속 다독였던 기억이 나요. 제가 결심하고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사실 뭐 제가 이제 이 학교 사진을 놓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 학교 때 제가 4년 동안을 배웠던 이런 학창 생활이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80년대 학번이다 보니까 그때 시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세미나들을 하게 돼요. 사회학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세미나들을 하면서 저한테는 아,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등한 세상은 아니구나. 네, 상당히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사명이 내가 학생 신분이지만 또 내가 더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내가 지금 공부했던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실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교육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보고 학교에 들어갔죠. 저희 아이들이 나왔던 학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허물없이 자기의 의사를 마음껏 개진하고 펼칠 수 있는 교육 공동체.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가운데 있는 애가 저희 딸은 아닌데요. 저희 둘째 아이는 여기서 농사 수업을 하면서 지금 농업으로 전공을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격 없이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학교에 대한 제가 소망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시발점은 이 책 때문이에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창업자가 쓰셨던. 저한테는 좀 이 책이 남다릅니다.
제가 워낙 또 그런 공부들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이 시장 구조는 절대로 평등하게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뭐 사회주의나 이렇게 됐겠죠. 그게 안 되잖아요. 누구나 노력하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회 구조적으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 대가를 많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이 책의 앞부분에 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 산다는 말과 자본주의는 서로 모순되는 말이다 하는 대학생의 질문. 이 창업자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연들을 하셨을 때 그때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저는 너무 그 질문이 공감돼요. 왜냐하면 이 사진은 지금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들의 숙소예요, 이게. 자본주의 시발점이 영국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 노동자의 숙소를 가보면 돈이 좀 있는 노동자는 밑에 이렇게 상자 안에서 잠을 자잖아요. 쉴 때. 돈이 없는 노동자는 어때? 밧줄에 그냥 걸쳐가지고 잠깐 자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한 노동자들의 어떤 그 희생의 어떤 바탕 위에 사실은 자본주의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컴패셔네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받겠죠. 그랬을 때 창업자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떤 교수가 동정심이 많은 자본가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원죄가 뭐죠? 컴패셔네이트 캐피탈리즘이잖아요. 컴패션의 정신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 기업가가 그냥 말도 안 돼라고 했지만 창업자께서 하셨던 이 말씀 더불어 같이 산다라는 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연 자원을 정말 소중하게 동정심을 바탕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인간의 노동력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도구, 수단도 아메이의 마케팅 플랜은 윈윈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구, 아메이라는 독특한 마케팅 플랜 속에 동정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어떤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다 잘 살 수 있다. 자본주의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많이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이 사업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팀에 제가 시스템 강의를 할 때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항상 특강을 합니다. 왜? 왜냐하면 모든 게 뿌리가 든든해야 바람이 아무리 와도 안 넘어져요. 뿌리가 약하면은 조금만 시련이 오면 금방 이게 뽑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여러분 많이 읽으셨던 파이프라인 우화죠. 예. 이 파이프라인 우화에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뭐냐면 물통은 어차피 사이즈의 차이지 결국은 고갈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사실은 훌륭한 도구인데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의 도구는 교사였어요. 근데 그 도구가 어차피 물동소득이라면 내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지만 알았다라면 당연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 우화를 보면은 여기에 브루노하고 저기 파블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친구는 열심히 퇴근하고 나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죠. 조롱합니다. 뭐라 그래요? 거기 시간 쓰지 마. 하던 일이나 잘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 친구는 우직하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죠. 그 결과는 너무 해피하죠.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다 그랬어요. 하지 마. 이미지 나빠져. 교사 이미지 너무 좋은데 하던 일이나 잘해.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부자는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을 보는 프레임이 남달라요. 상황을 보는 프레임이. 네, 서민들처럼 보면 서민 프레임인 거고 부자의 프레임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동조를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자, 이 장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대기업들이 부자가 되는 선순환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대기업에서 생산을 할 때 고용을 하죠. 고용을 하면 직원들에게 급여를 줍니다. 이 급여는 고정비예요. 가장 많은 급여를 주는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이겠죠. 삼성은 많은 상여금을 주곤 하지만 괜찮아요. 왜? 직원들이 받는 많은 돈들이 결국은 삼성 계열사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는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대기업들은 이렇게 지출인 듯 보이지만 다시 매출로 잡혀서 소득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죠. 근데 우리 개인들은 어때요? 우리도 생활을 하고 소비를 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이 고정비가 우리는 다시 소득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를 다시 우리 소득으로 매출로 잡아서 수익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저는 아메이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이거를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다 하자. 함께 다 하자.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잘 살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보셨던 사사분면이죠. 제가 제자들이 많은데 제자들 중에서 정말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거의 다 노량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참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직장인의 수입이나 자영업의 수입을 내가 열심히 근로소득을 해서 수입의 양을 늘리겠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수입의 양은 포기하자.
포기하고 진로 가는 겁니다. 진로. 200만 원이어도 평생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던 건 뭐냐면 아메이 사업은 수입의 양과 수입의 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수입의 양도 내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있고요. 평생 사업이니까 수입의 질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제대로 알아는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본사를 사실은 공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이제 공무원이었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연금은 국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는 웬만하면 안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건데 아메에서 주는 이 소득은 본사의 어떤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사와 나는 파트너잖아요, 저희가. 파트너 관계는 둘 중에 하나라도 사라지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파트너인 회사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뭐 너무 대단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결론, 해도 되겠다 일단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 구조. 제가 오늘 뭐 사업 설명은 아니니까 수익 구조를 살펴볼 때 저는 이러한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현실 가능한가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일 뿐 현실에서 실제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없죠. 마치 사회주의 이론처럼 이론은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잖아요. 현실 가능성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이게 정말 이 수익 구조가 현실에서 가능할까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확장성, 정말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합리적이고 윤리적인가? 아무래도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 저는 수천만 원을 준다 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다 맞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에 가면 2014년 기준이에요. 미국 ABO들의 평균 연봉입니다. 보시면 에버리지와 하이스트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보시면 파운더스 에머럴드 두 번째 칸에 에버리지가 이게 하나로 따지면 어때요? 평균이 1억 한 4, 5천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은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지금 1억 정도 되는데 미국은 훨씬 많죠. 하이스트는 거의 9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파운더스 에머럴드인데. 놀랍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미국 아메를 공부하고 시작한 거예요. 한국보다는. 이거는 1인당 객단가라는 거죠.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미국에서는. 쇼핑몰들도 많이 조인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된다라면 동일한 회원수를 가지더라도 매출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하는 거죠. 미국은 실제 다이아몬드가 한국 다이아몬드보다 회원수가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수입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제가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메사업의 본질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판매하는 세일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마트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마트에서 롯데마트 갈 때 여러분들 결단하고 가세요? 나 오늘 롯데마트 갈 거야. 남편한테 물어보시고 나 롯데마트 가도 돼? 이러고 가지 않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아메이에서 쇼핑할 때는 왜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건데 바꾸는 거고 좋은 거를 알리는 거죠. 아주 심플해요. 아메이 사업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전에서 모든 거는 심플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질에 입각해서. 판매가 아니라 스스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예요. 좋은 건 내가 배워서 쓸 권리. 안 좋으면 내가 안 쓸 권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곳이 아메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제가 좀 말이 좀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인데 사실 장표를 지금 엄청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버할 수 있지만 제 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누구를 돕는 거냐면 Live Better Lives 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Live Better Lives. 본인의 삶을 윤택하게 잘 살고 싶은 그 사람을 돕는 거지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업할 때 저는 욕구가 있는 분을 찾아요. 그냥 게으르고 돈 있었으면 좋겠지만 대가지불 안 하고 이런 분들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구 있는 분들 주변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이 수단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아메이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구가 저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새롭게 다가와요. 아, 이런 분들을 헬핑해야 되겠구나.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쇼핑을 바꾸고 내가 배우고 그리고 알리는 것이다 하는 게 제가 이제 정리한 아메이 사업의 본질이고요. 저는 주식은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뭐 요즘에 1인 1계좌잖아요. 주식. 전부 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난리인데 이 왼쪽에 계신 김정환이라는 분 슈퍼개미예요. 이분이 7천만 원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불리신 분이 있고 워렌 버핏이 했던 말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10분도 가지고 있지 마라. 이 두 그 사진의 공통점은 가치 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 주식도 가치 있는
주식을 선정하는 게 힘들죠. 종목 선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아무거나 투자했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소중한 내 삶도 내가 얼마나 내 미래를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올려놨고요. 초기에는 몰라요. 주식이 10년 후에 상승세로 갈지 하향세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밸류에이션 공부를 하고 뭐 종목 공부를 하는 건데 저는 아메이 사업은 제가 이제 해보니까 10년 넘게 해보니까 아메이 사업은 100% 성장주다. 성장주예요, 이거는. 예. 왜 트렌드가 그렇고 우리 사업 설명 들어보면 알잖아요. 트렌드가 그렇고 한국아메이의 이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죠, 저희가. 그런 거기 때문에 선택은 정말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장주를 하더라도 굴곡이 상당히 많죠. 웅덩이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성장이라는 거죠.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했죠. 정해서 어차피 3년, 저는 333을 믿어요. 3개월 집중하면 3년 하고 3년 집중하면 30년이 편하다 하는 333 법칙을 믿기 때문에 결단을 했고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죠. 다 못 알아듣죠. 다 못 알아들어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못 알아듣니까 나는 못하지 않나 이 생각 안 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 시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못 알아듣네. 그럼 내가 선점해야지. 깃발을 꽂아야 되겠네 이게. 저는 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땅이네 이게 전부 다 한 분 한 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행동으로 갔습니다. 자, 멀티태스킹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서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제가 책을 읽는 거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 원싱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원싱. 예. 그분이 하셨던 거기에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에 대한 거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 하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인생 나머지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하나, 그 원싱. 그거에 집중했을 때 예, 그게 결과가 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항아리에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 B, C, D 이 4사분면에서 B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B. 예, 급하지는 않지만 너무 중요해요. 내 인생에서. 아메이 사업이 그런 거 아닐까. 경제적인 숙제를 해결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완료일을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성공의 법칙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되죠. 쫓아오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돈이 쫓아오도록. 우리가 한 땀 한 땀 네트워크를 이렇게 넓혀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회원 자산을 늘려놓으면 예, 아메 회사가 워낙 우리를 잘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따라오겠죠. 저도 지금 이제 7년 됐는데 제가 이제 뭐 뉴다이아몬드 사실 기간은 조금 제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졌지만 제가 또 집중했던 기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집중하고 있지만 집중의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집중했던 그 시간들로 지금의 저는 이제 제 핀에 대해 기준으로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지금 뉴다이아몬드가 되고 한 올해 연봉이 한 2억 이제 조금 넘거나 뭐 고 왔다 갔다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 회계연도 8월달 이제 마감하면 에머럴드,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제 그룹에 3명이고 그다음 파운더스 PT상에 1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사파이어 이상 보석핀들이 한 뭐 5조 정도 나올 것 같고 뉴가 그리고 파운더스 피팅 더 많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초집중의 힘, 3개월의 초집중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초보분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첫째 딸은 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던 그게 미팅 참석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고 시스템 파악을 다 하셔야 돼요. 어떤 시스템이 그룹에 있고 그럼 시스템에 조인해서 성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파악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 둘째 딸에는 발로 움직여 보는 거죠. 생각만 가득하고 행동이 없다라면 피드백이 안 오죠. 내가 행동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해봐야 그 피드백을 받고 그게 진짜 내 실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비전으로 상대를 꿈꾸게 하라. 이건 STP예요, STP. 사업 설명을 내가 자꾸 해봄으로써 나도 비전을 더 느끼고 상대방도 정말 비전으로 가슴이 설레게 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리고 셋째 딸에는 돈이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됐던 브론즈 빌더가 됐던 그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 저한테는 비전인 거죠. 40만 원이 400만 원이 될 수 있고 4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3개월 되게 중요하고요. 선순환 사이클 너무 중요합니다. 악순환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팅 참석을 해야 되는데 미팅에서 열정을 받았는데 누구를 만났더니 반응이 부정적이야. 그럼 기운이 쪽 빠지죠. 초보 사업자분들. 그럼 미팅 오는 거 싫죠. 스폰서님이 전화하는 것도 안 받고 싶잖아요. 미팅을 또 빠져.
그 열정을 못 받아. 또 누굴 또 만나러 가. 근데 또 부정적이야. 초기엔 다 부정적이야, 어차피. 또 미팅 안 나와. 악순환이 되는 거야, 악순환. 근데 미팅 참석을 하고 누구를 만났는데 못 알아들어. 그럴 때, 아, 그때 그 리더님이 선점이라고 생각했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또 미팅에 가서 또 열정을 받아. 이제 선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팅 참석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네, 미팅에는 타협하지 않는다. 저는 아는 사람이 참 없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친구 한 명, 예, 뭐 이모 삼촌 다 해도 2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새로운 분들이 이 안에서 다 만났죠. 예, 그래서 그 힘이 뭔가 결국 미팅 속에서 내가 실력을 키웠더니 사람은 오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람이 왔을 때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누구를 우리가 티칭하겠습니까? 그런 거고 행동. 예. 저는 그냥 하루 경영을 좋아해요. 하루 경영. 하루에 집중한다. 하루에 내가 다 가지치기 해보고 할 수 있는 원칙 하나를 찾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꾸준히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의 양이 많으면 직관력과 통찰력은 생기지 말라고 그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10년 이상 하면 보면 알잖아요. 저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보면 알겠더라고요. 얘기를 해봐도 아 이분이 욕구가 있나? 이분을 어떤 스타일로 도와야 되나? 이게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멘토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상담. 상담을 가야 teach others to teach it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담 너무 중요하죠. 표류와 항해의 차이는 상담을 받고 가는가 그냥 가는가의 차이예요. 배가 물 위에 떠 있다고 다 목적지까지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류를 하면 안 돼.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과 복제로 이 사업은 하는 거다. 그래서 자신 없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시스템에 완전히 플러그인만 돼 있으시면은 언젠가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 말씀을 첫째, 저는 마이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없애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제가 또 다시 사업을 결정하고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건 다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미팅 참석하고 내가 스폰서한테 물어보고 내가 미팅을 찾아고 내 거잖아요. 내 인생을 바꿔줄 내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마이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사업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예, 누구를 뭐 원망할 것도 없고요. 예, 내가 부족해서 이 정도니까 다시 배우자 하는 생각으로 가다 보면 팀 내 갈등도 없고 각자 사업가와 사업가가 모였기 때문에 시너지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이 비즈니스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익 구조에서 스폰서나 A, B를 얘기를 할 때 스폰서가 내 수익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업을 하다 힘겨울 때 어때요? 스폰서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죠? 들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 112 수익 구조를 계속 파트너들에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스폰서가 내 사업에 해를 끼치거나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라도 도와주면 감사한 거예요. 내 사업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가 이끄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목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는 목표잖아요.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목표, 골이라는 것은 파트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목표가 뭔가 좀 빠져 있다. 예. 목표가 유지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예, 사업가는 유지는요. 아메 사업에서의 유지는 유지처럼 보이지만 하향입니다. 그거는 하향이에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하향입니다. 지금은 하향은 아니지만 6개월 뒤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 6개월 후에 상승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또 한국아메이 또 이게 그 다이아몬드 그룹 중에 성장률이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이러한 저의 원칙들이 계속 그거를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하고 제가 이 세 가지는 저희 시너스 OS 할 때도 얘기했고 제 파트너들한테 꼭 얘기하는 세 가지예요. 제가 사업해 보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 의지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은 그냥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장 나가듯이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의지적으로 나를 하는 거예요. 뭐 저희 월드와이드는 탱커하고 여러분 또 있잖아요. 같은 행동들이지만 의지적으로 그걸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저 항상 그때마다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내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는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꾸역꾸역 습관이 될 때까지. 모든 습관은 3개월 해야 되거든요. 3개월 해요. 그렇게만 해놓으면 내 세포가 알아서 움직여요. 내 세포가.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많은 핀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핀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 해놓은 여기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저는 저희 그룹에서 개인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을 목표로 했고 이때까지는 내가 모든 것들을 전수해 준다. 그 다음 구간은 좀 다른 구간이에요. 이건 보석핀으로 가는 거는 리더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3년을 잘 배우면 30년이 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면서 우리 미래 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평생 미래에 내 자식의 미래까지도 있는 이 사업의 30년은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메이 사업에서 3개월이 마중물이에요. 초기에는. 3개월 잘 마중물 넣으셔야 돼요. 펌프에다가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할 때 처음에는 물이 안 올라와요. 마중물을 넣어도. 계속 펌프질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물이 밑에서 또 끌어올려지기 시작하면 힘을 조금 덜 들여도 물이 막 나오죠. 그게 마중물이거든요. 아메이는 초기에 3개월이 마중물이고 3년이 마중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3년에 여기를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복제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수익 구조는 생략하고 에메랄드 수입의 예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핀 보너스도 많아지고 또 새로운 보너스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연봉이 예전에 에메랄드는 뭐 7천만 원 전후였다면 지금은 8천, 9천 이렇게 되겠죠. 제가 코로나 그 전해 제가 에메랄드였을 때 제 연봉이 9천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다이아몬드 되면서 코로나 시기에 그 전에가 에메랄드였고 코로나 때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였거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때 연봉이 1억 4천이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이 기본을 잘 배우고 하신다라면 정말 이 수입은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누가 돈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것처럼 돈 많이 되는 거 없습니다. 초기해가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래. 초기에 마중물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제가 작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때고 다이아몬드 조금 더 올라가고 어쨌든 다이아몬드의 평균 소득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제 본사에서도 코아 플러스 이런 보너스들로 인해서 초기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해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 있어서 방향을 본사가 정해주고 간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업은 방향이 중요한데 그 방향을 내가 설정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본사가 잘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의 연봉을 직장인과 비교해 본 겁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연봉 8천만 잡아도 300인 이상 기업, 중소기업 20년 다니셔야 돼요. 근데 이 직장도 나오면 끝이진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1억 8천 정도 받으려면 임원이죠, 임원. 임원이지만 임시 직원이잖아요. 나오면 또 끝입니다. 하지만 아메이 사업은 제가 해보니 저는 이 사업을 정말 크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고 내년에도 제가 핀업을 하고 내후년에도 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큰 부자로 입성하는 첫 단계는 다이아몬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잘 스폰서님 손을 잡고 잘 하신다라면 여러분 인생에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다 일단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우리 시너스 탑 리더 장희수 리더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옆에서 뵈면서 이렇게 젠틀하시고 스마트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 정말 몇 분 안 된다. 우리 또 싱킹빅의 탑 리더님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너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일단 성장.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때 돈은 필수 조건이지만 돈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돈은 그냥 기본이고 근데 이거는 돈 이외에 부가적인 가치가 많아요. 일단 개인 성장이 많습니다. 저 많이 성장했고 제가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책임감이 워낙 강한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학급에서 담당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1년 동안은 제가 끼고 가야 된다는 이게 좀 많아요. 아메이 사업도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하면서 많이 사람도 유해지고 조금 여유 있어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저는 아메이 사업을 참 잘했고요. 경제적인 자유는 아직은 뭐 시작이지만 계속 이제 키워갈 것 같고요. 에너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에너지예요, 무조건. 그래서 내 에너지를 깎아먹는 쪽에 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내 에너지를 업시키는 쪽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건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제가 추구했던 가치를 조금씩 이제 실현해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자녀들 교육도 많이 관심 있으실 텐데 아이들도요. 내가 삶의 가치가 이거라고 해서 자녀들을 그걸 강요할 수 없어요. 나는 돈을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아이들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아이들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도 부모로서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수단이 저는 아메이만큼 멋진 게 찾아보기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좋은 아메이 사업을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사업 설명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업과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렇게 30년이 됐다고 그러지만 많이 제대로 못 들어보는구나. 그다음에 현실 점검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냥 부러울 뿐이지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은 그냥 바랄 뿐이에요. 그렇지만 바라는 것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부자가 될 거야 하는 거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는 다른 거예요. 부자가 될 거에는 결단이 들어간 거거든요. 결단이 들어가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소망이에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 하는 거고 다양한 고정관념, 이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차피 사라지니까 자신감이 저는 참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을 믿었고 이 안에서 많이 알다 보니까 자신감이 커졌죠. 자신감은 많이 공부하면 커져요, 어차피.
이런 거고요. 김미경 씨의 리부트는 지금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현재.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읽었는데 이 리부트,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리부트 하시고 싶으세요? 이게 오늘 사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리부트 할 만한 뭐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아메이 사업으로 한번 리부트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내 인생을 부팅해보자 하는 거고요. 저도 또다시 이제 도전을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목표 설정, 지금 뭐 만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리더들만 모아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65주년, 그 3년 후에 크루즈 여행 다 가실 거잖아요. 다 가셔야죠. 지금 시작해도 3년이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집중하면. 그렇게 다 같이 여기서 만나시기를 바라고 저희 본사에서 하는 A7070 저희도 많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 습관 만들기니까. 성공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3개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인드셋. 꾸준함을 이길 어떤 재주도 없습니다. 꾸준함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 놓으시고 내가 일단 이 시간에 처음 와서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부족한 제 얘기를 듣고 용기가 좀 나시는 분이라면 이런 목표를 정해 보세요. 내가 1년은 꼭 해본다. 이렇게 1년 동안은 한다 만다 얘기 안 한다. 1년은 되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년 지나면 3년을 또 지탱하고 가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년 가는 거거든요. 농사 짓는 마음으로. 그런 거고 성공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자꾸 뭐를 얹지 마시고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할 거, 미팅이면 미팅 하나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것 중에서 뭐 리더의 훈련이면 그것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가게 되더라고요. 갔을 때 다 이렇게 시작해서 I don't, 그다음에 I can't, I want to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I did it 이렇게 가는 거니까 성공의 계단은 점프가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몇 계단 운 좋아서 점프하더라도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생에서 100만 불짜리 습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아무리 이 책 좋은 책을 내도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여러분 옆에 있지 않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아무리 돈의 속성을 얘기해도 옆에 안 계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진짜 부자들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길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만큼 대단한 100만 불짜리 이게 어디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100만 불짜리 습관은 저희 시스템이고 습관입니다. 습관은 정말 자동적으로 실행될 때까지는 여러 번 반복한 행동이에요. 습관을 왜 들여야 될까요? 효율성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적은 에너지로 많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습관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습관을 잘 여러분 몸에 딱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팀 페리스가 썼던 책,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대체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 거야. 나 요번 일만 정리되면 아메에 집중할 거야. 요것만 하면 미팅 나올 거야. right now라는 거죠. 지금 바로 하라는 거죠. 어차피 살다 보면 일은 계속 생기더라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아메가 이제 희망이에요, 희망. 제 평생 할 일이고, 저는 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더 해서 많이 또 큰 리더님들 따라서 많이 성장할 건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은 해보면 해볼수록 쉬워지고, 그렇죠? 피하면 피할수록 어려워진다. 새로운 일도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대담해지고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소심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런 구절을 보면서 그래 할수록 쉬워진다고 했으니까 반복해보자.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1시간 조금 넘게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남의 사업을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요.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소중하고 또 하나는 제 자녀들의 미래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찾았고 예전에는 뭐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해볼까 뭐 직장 뭐 이렇게 했지만 아메 사업을 딱 본 그 순간부터는 아 이거다 라고 원싱한 사람이에요. 그냥 원싱했고 이 하나의 목표로 달려온 거죠. 그랬더니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부족한 제 뭐 스피치지만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주신 스폰서님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대단한 콘텐츠를 운영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리더님들이 고민하고 애쓰시고 한 그 축적의 결과인가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 시스템의 소중함을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진정으로 가졌을 때 내가 좋은 에너지로 내 사업도 잘 된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고 뭐 아메 사업하는 우리 모두는 동지잖아요. 그죠? 동지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10년 넘게 해본 이 아메의 결론은 이만한 도구를 만나기 쉽지 않다인 겁니다.
그래서 잘 배우시고 저도 또 더 성장할 테니까 여러분들 더 성장하는 우리 한국암의 행사에서 모두 뵙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